안녕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사회, 경제 정말 모든 면에서 거대한 파도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서 벌어지는 갈등부터 우리 주변의 안타까운 비극, 그리고 희비가 엇갈리는 경제 신호까지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한 이슈들의 핵심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런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뉴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치, 사회, 경제,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소식들 뿐이라 정말 뭐 하나만 딱 꼽기가 너무 어렵네요. 맞아요, 케이. 정말 여러 갈래의 폭풍이 동시에 몰아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봐야겠죠. 현재 가장 시끄러운 곳이죠. 바로 정치권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혼란에 빠진 정치입니다. 지금 부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와 사법부를 둘러싼 신뢰의 위기가 정말 최고조에 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 한가운데 있는 사건부터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사법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입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에 그야말로 전국을 뒤흔드는 태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태풍은 곧바로 검찰 수뇌부로 향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근데 이건 그냥 단순한 사태가 아니에요. 뭐랄까, 정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터져나온 아주 명백한 신호라고 봐야겠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야당의 입장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항소 포기 논의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장하면서 이 갈등의 화살을 대통령에게까지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날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벌써 장외투쟁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아마 곧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말 엄청난 격돌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혼란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치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 항소 포기 논란과는 또 별개로 전직 최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치권 전체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교안 전 총리가 내란 선동 혐의로, 그리고 조태영 전 국정원장은 직무유기 혐의입니다. 아니, 한 나라의 전직 총리랑 정보기관 수장이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심각한 혐의로 구속된다는 건 이건 정말 우리 헌정사에서 거의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만큼 충격적인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정치권이 극심한 대립으로 치닫는 동안 우리 사회는 또 전혀 다른 종류의 아픔과 긴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논쟁을 넘어서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뒤흔든 현장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좀 가슴 아픈 소식으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울산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정말 안타까운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평화로웠던 현장이 보시는 것처럼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5명입니다. 이 숫자가 정말 너무나 큰 비극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실종된 2분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밤낮 없이 계속되고 있고요. 구조당국은 일단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밀 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너무나 비극적인 사고로 모두가 슬픔에 빠져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요, 전혀 다른 종류의 하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긴장감이 대한민국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네, 바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수십만 수험생들의 인생이 걸린 바로 그 하루를 위해서 온 나라가 숨을 죽이는 날이잖아요. 특히 올해는 2019년 이후로 수험생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고, 각 지자체들도 교통 통제부터 안전 문제까지 정말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한국 경제는 딱 한마디로 알쏭달쏭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막 뒤섞여 있거든요. 바로 이 차트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딱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서비스업 고용은 늘어서 파란불이 켜졌죠? 그런데 우리 경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과 건설업은 동시에 고용이 줄면서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인데 한쪽 방에선 웃고 있고 다른 방에선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맞아요. 마치 시소를 타는 것 같아요. 도소매나 서비스업처럼 내수 중심 분야는 위로 쭉 올라가는데 수출을 책임지는 제조업과 건설업은 아래로 푹 꺼지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보면
괜찮은데? 할 수 있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불균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일단 당장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 쿠폰을 나눠주고 있고요. 또 다른 민생 지원 정책들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정치, 사회, 경제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그럼 이 사건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째는요. 정치적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최고위층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 사회는 갑작스러운 비극 그리고 수능 같은 거대한 집단적 압박을 동시에 감당해내고 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경제는 일부 분야의 성장이 다른 분야의 침체를 가리면서 이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혼란, 사회적 비극, 그리고 경제적 불균형, 이 세 가지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우리를 향해 밀려오고 있는 지금, 이 사건들은 과연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